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는 주요 기업들의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보이며 결국 보합권에서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다우지수는 0.01% 올랐습니다. 유럽 증시는 일본 강진에 대한 우려와 미국 기업의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교차하면서 소폭 하락했습니다. 5만 원권이 화폐의 1차적 용도인 교환수단이 아니라 가치 저장이나 불법 은닉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만 학생과 교수 등 5명이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촉발된 한국과학기술원 사태에 대해 손한표 총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대박예감 3부 최은정입니다. 감사히 마감한 뉴욕 증시야 어제 우리 장 분석해보고 오늘 장 꼼꼼한 실전 투자 전략 짜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대박 전략 역시 김성난 대표 그리고 정태근 전문가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어제 국내 증시가 소폭 쉬어갔었는데 프로그램 매물이 강하게 나왔었습니다. 어제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샀던 종목들부터 추려보겠습니다. 네, 전일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 상위 종목들과 특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큰 특징이라면 일단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계속해서 많이 사고 있다라는 부분이겠는데요.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순매수를 했고 기관은 반대로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순매도를 했습니다. 자, 외국인부터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중공업, LG, NHN, KB금융과 같은 순서로 가장 많이 순매수를 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SK이노베이션, 대우조선해양, SK, OCI, 삼성중공업 같은 종목들로 순매수를 한 형태를 좀 보여줬습니다. 보시다시피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양매수가 들어왔고요. 기관과 외국인 모두 조선주, 그리고 LG, SK가 같은 또 지주사 같은 부분들로 좀 그 매수가 들어왔던 부분, 그리고 한 가지 외국인의 매도세를 조금 살펴보자면 그 SK이노베이션, 그리고 그동안의 강세를 좀 보여줬었던 OCI가 지금 연속적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고, GS 역시 매도가 좀 나오고 있어서 정유주들에 대해서는 좀 차익 실현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여러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주도주들이 더 추려지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정유화학주는 어제 또 강했었고 조선주도 상승을 보였었습니다. 반면에 자동차와 IT주는 약간 쉬어가는 움직임 보였었죠. 자, 이번에는 코스닥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이틀째 소폭 조정을 받았는데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종목에 관심이 많았습니까? 전일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많이 매수한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쪽은 서울반도체, 평화전공, CJ 오쇼핑, 심텍, CJN을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파라다이스, 테크노세미캠, IS플러스, 심텍, 그리고 톱텍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특징적인 부분은 방금 말씀을 하셨듯이 기관에 의해서 외국인 쪽에서도 매도가 나오면서 코스닥 시장은 전체적으로 하락 마감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특징 테마에 대해서 한번 또 잠시 말씀을 드린다면 대봉 LS, 오건과 같은 방사능 관련주들은 하락을 했고요. 그와 반대로 정치권의 국제과학 비즈니스 분산 배치 논란에 따라서 세종시 테마주가 강세를 보이는데 유라테크, 프롬파스트 같은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자 이제는 글로벌 증시 마감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김성난 대표님. 네, 전일 그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이 하락하고 또 혼조세로 마감하는 그런 형태를 좀 보여줬습니다. 일단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또 한 번 강진이 일어났죠. 어제 한 8시 좀 넘어서 저도 이제 집에 가고 있는데 또 지진 소식이 좀 들려오는 부분에 좀 걱정이 됐었습니다. 벌써 2명이 벌써 사망을 했다라는 소식도 들리고요. 또 원자력에 관련된 부분들이 다시 한번 좀 크게 우려감이 나타내는 부분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서도 다시 한번 좀 뉴스를 주목을 하시면서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유럽 시장은 일본이 강진 소식과 또 그에 따른 그 차익 실현 매물들로 인해서 일단은 하락 마감을 좀 했고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적 시즌을 좀 앞두고 좀 관망세 흐름이 좀 강했습니다. 일단은 미국 어닝 시즌의 첫 문을 연 알코아가 일단은 그 실적 공개가 있었습니다만은 물론 예상치에는 어느 정도 부합을 했죠. 자, 근데 이제 장 마감 후에 발표가 되다 보니까 요 부분이 어떤 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의 어떤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제도 제가 그 차트 상황 좀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미국 시장이 어제 또
낙폭이라고 좀 얘기하기도 조금 민망할 정도로 다우지수가 강보합 정도로 마감이 됐습니다만 5일선을 아직 회복을 시켜놓지 못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좀 우리가 너무 긍정적인 부분들을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중국 시장과 일본 시장도 좀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시장은 일단은 하락 마감을 했죠. 하락을 마감했는데 나흘 연속 좀 상승을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그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면서 좀 하락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 일본 시장도 하락을 마감했습니다. 시티그룹이 일본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좀 그 투자 의견을 하향으로 하면서 일단은 자동차주들이 상당히 좋지 않았다라는 점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그 도요타, 혼다, 닛산 등이 한 2%대 하락을 했다라는 건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어제 마감됐던 국내 증시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특징적이었던 부분까지 함께 좀 봐주세요. 네, 국내 시장 역시 일단은 그 주요 이벤트, 또 오늘 이제 금통위에 그 금리 결정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앞두고 좀 관망세가 좀 짙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들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동안에 대형주가 상당히 강세를 이끌고 왔던 이 시장이 지금은 또 중형주보다도 또 오히려 소형주에 좀 강세가 나왔던 하루였다고 보여지고요. 자동차 관련된 주들도 그 소형 부품주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여줬었던 뭐 오스텐 같은 그런 종목들도 강세를 보여줬었죠. 그런 좀 특징적이 있었다라는 부분, 그 부분이 이번 주 흐름에서는 조금 더 길게 유효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대형주들에 대해서는 한 옵션 만기일까지 조금은 분할적으로 저점에서 매수한다라는 생각으로 조금은 관망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고, 중간중간에 어떤 소형주 쪽으로는 좀 단기적인 트레이닝이 좀 가능하겠다라는 부분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그 이틀 연속 하락하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왔었죠. 일단은 뭐 세종시 관련돼서 그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 분산 배치 논란 때문에 이 재점화가 되면서 이 충남권의 그 토지를 그 소유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들로 좀 주가가 들썩들썩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고, 그동안의 어떤 방사능주로 인해서 뭐 상승세가 급등 나왔던 부분들 있었었는데, 그러한 주식들이 일제히 좀 하락을 했습니다. 크레인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그 특수지분 그 관련인들이 또 한 9% 관련된 그 지분을 또 처분했다라는 소식도 같이 들려왔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오늘도 또 일본 지진으로 인해서 또 방사능 소식이 다시 한번 전해질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좀 그 매매에 좀 그렇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시라면 좀 상당히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글로벌 국내 증시 마감 현황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글로벌 이슈들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유럽 쪽부터 살펴볼까요? 네, 먼저 유럽 쪽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막 우리나라 시장이 아시아 시장이 장 마감하고 난 뒤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일본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진 우려 때문에 조금 소폭 하락 출발하고 난 뒤에 또한 악재가 있었는데 자동차 업체인 다임러의 투자 의견이 하향 조정이 되면서 그 부분도 유럽 시장 전체적으로 악재가 됐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 주요 3대 증시는 하락 마감을 했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일본 지진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일본 지진이 발생했던 일본 후쿠시마현 하마도리 그 부근에서 규모 7.0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과 달리 그 쓰나미 경보가 빠르게 해제가 되면서 빠르게 조치가 됐던 것과 좀 반대로 조금은 그런 지진에 대한 우려가 지속이 되고, 마찬가지로 사망자 소식이 전해 들어오면서 마찬가지로 방사능에 대한 우려도 도리어 발생을 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후쿠시마에 있는 그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외부 전원이 한때 차단이 되면서 냉각수 주입이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방사능 유출료가 조금 유럽 증시에 악재가 되지 않나 이렇게 먼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좀 유럽 시장 초반에 악재가 됐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만회할 수 있는 부분이 미국의 실적 기대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은 또 투자 의견 하향 소식이 악재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본다면, 이날 크레디트 스위스가 다임러에 대해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투자 등급을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자동차주 전체적으로 악재가 됐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구조적인 개혁이란 부분이 어쩌면 일본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그건 부품 조달이라든지 그리고 부품 조달이라든지 그리고 생산 활로라든지 그런 생산 차질에 대한 부분이 좀 작용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유럽 증시 전체적으로 건설주가 좀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자동차 투자 의견 하향 조정에 의한 자동차주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건설주와 자동차주가 유럽 증시에 대해서 악재가 되면서 하락을 이끌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은 우리나라의 건설주와 자동차주에 대한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조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미국에서 들려온 이슈들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알코아가 어닝 시즌 개막을 알렸었죠? 예. 기분 좋게 어닝 시즌을 출발을 했는데 어떤 실적 기대감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작용하면서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조금은 시장이 예상치에 부합하는 실적이 아니라 예상치에 상회하는 실적을 좀 기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상회 부분에서 부합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조금 악재가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아울러 IMF의 경제 성장 전망치가 또 발표가 됐는데 그런 부분이 좀 하향 조정한 부분이 시장이 갈팡질팡하게 하는 방향을 잡지 못하는 모습을 연출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코아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알코아는 잘 아시다시피 미국 최대 알루미늄 제조업체입니다. 그래서 1사분기 3억 800만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지난해 1사분기 하고 좀 비교를 하자면 지난해 1사분기 같은 게 2억 100만 달러 주당 20센트에서 손실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3억 800만 달러 순이익으로 전환을 하고 주당 29센트의 순이익을 거뒀다고 알코아가 밝혔습니다.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에 48억 9천만 달러에서 59억 6천만 달러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에 조금 부합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주당 27센트, 시장 예상치는 주당 27센트고요. 그리고 매출은 62억 달러인데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 조금 소폭 상회를 했지만 매출의 부분에서 조금 하회를 하면서 조금 예상치에 부합을 하는 모습이라고 예상을 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좀 말씀드렸지만 알루미늄 같은 경우 제조업 전반에 걸쳐서 활용되기 때문에 이후에 발표될 제조업 동향의 선행지표 역할을 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알코아 실적이 이후에 발표될 제조업 ISM 제조업지수 같은 제조업지표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제조업지표에 영향을 미치면서 그로 인한 마찬가지로 주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제부터는 알코아의 실적이 예상치에 부합하는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발표될 JP모간 그리고 구글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은 하향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금 실적 시즌이 조금은 암울할 가능성도 조금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IMF의 미국과 일본의 경제 성장 전망치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 전망치는 2.8% 정도 하향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일본의 올해 경제 성장 전망치는 1.4% 정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조금은 최근에 고용자 수 말 그대로 취업자 수가 증가를 하면서 조금 고용 지표가 개선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실업률에 관한 지표입니다. 실업률이 아직까지 8.8%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하향 조정한 것이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일본 지진에 의해 가지고 일본 경기 전체가 하향 둔화가 될 가능성을 조금 반영이 됐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조금 상반되는 부분이 유로존 같은 경우는 경제 성장 전망치 1.6%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유로존 재정 위기가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아지고 있지만 마지막으로 포르투갈이 구제 금융을 신청을 할 것이라는 예상이 반영이 되면서 빠르게 재정위기가 해소가 될 것이라는 부분이 반영이 됐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신흥국 물가 상승률이 6.9% 정도 상향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이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고 지속해서 지준율을 인상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발표한 내용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 좀 드린다면 선진국은 WD 우려가 좀 감소를 하고 있고 금융시장이 좀 개선이 되면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실업률 같은 부분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 특히나 건설 시장이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우려스럽다고 평가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신흥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견조한 수요 증가를 바탕으로 해서 회복세가 지속이 되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그런 과열 부분이 우려가 되면서 그 부분이 반영이 됐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그 IMF가 그 결론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선진국 세계 경제 위험 요인으로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 선진국 같은 경우는 재정 취약성 그리고 부동산 방금 말씀드렸듯이 건설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부동산 시장의 위축세가 계속해서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자산 가격 상승과 그리고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8시 13분, 개장을 약 47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여의도 리포트 내용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 시각 각 증권사들 여의도 리포트 내용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오늘은 대신증권의 의견부터 보겠습니다. 대신증권은 지난 2001년에 120개에 불과하던 한국의 세계 인류 상품이 지난 2010년 553개로 늘어난 점은 한국의 수출이 더 이상 가격 경쟁력에만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고 유추했는데요. 원달러 환율의 하락으로 수출이 급감할 것이라는 우려보다는 하반기 글로벌 경제의 본격적인 성장세, 원자재 수입비 등 생산 비용 절감에 따른 기업 실적 개선 가능성 등이 한국 경제와 주식시장의 전망을 밝게 해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보자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현대증권은 차익거래의 주체가 외국인이라는 점과 합성선물 매도가 적극적으로 설정되고 있다는 점 등이 근본 만기의 경계심을 높이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과거와 같은 충격보다는 지수의 변동성 확대만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이는 매수가담 투자자에게 기회의 시간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은 주도주에 대한 관심이 여타 업종이나 종목으로 확산되지 않는다면 상승 탄력의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최근 상승 탄력이 둔화되고 있는 국내 증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업종들의 움직임을 살펴보고 어느 시점에 기존 주도주 외의 업종들에 대한 관심이 형성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려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기관과 종목, 외국인의 매수세와 지수의 방향에 대한 연관성을 비율을 통해서 표현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으로 외국인의 매수 지속성과 규모가 지수 방향과 상승 강도를 결정하고 기관의 선택과 집중이 업종 수익률에 크게 기여한다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투자증권 의견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투자정보센터 이경민 책임연구원 전화로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우리투자증권 의견 자세히 전해 주시죠. 네, 일단 최근 들어서 시장의 움직임이 외국인 매매 패턴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외국인 매수 강도가 좀 약화되고 있는 데 따라가지고 코스피 시장에 있어서도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다만 이러한 외국인 매수 강도가 약화되는 분위기 속에서도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한 업종 및 종목별 영향력은 여전하다는 부분을 좀 주목해봤습니다. 최근 외국인 매매 패턴을 감안해 보면은 그동안 시장을 선도했던 화학, 비금속 광물, 운수장비 업종에 대해서는 매수 강도가 크게 약화되거나 매도 전환하는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고요. 이에 반해서 철강, 금속, 유통, 금융, 보험, 증권 등 오히려 매수 강도가 강화되는 업종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원달러 환율 하락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으로 원달러 환율이 중요 지지선, 그러니까 1,100원 선을 하향 이탈하면서 외국인 매매 패턴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음을 가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들 업종의 경우 상대적 가격 부담이 덜하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외국인이 실적 변화에 따른 매매 패턴 변화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 외국인 매수 강도가 좀 강화되고 있는 철강금속 기계업종은 가격 부담이 크지 않은 가운데 영업이익 추정치가 우상향하는 트렌드를 보이고 있고요. 음식료, 서비스 그리고 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는 2, 4분기 이후 영업이익 턴어라운드 예상되는 업종이고 외국인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전기전자 업종 또한 2, 4분기 이후 영업이익
턴어라운드가 예상되는 업종입니다. 결국 중장기 투자 성향의 외국인 매매 패턴을 감안해 봤을 때는 최근 코스피 조정 분위기 그리고 환율 유가 등 주요 가격 지표의 변화에 따라 업종별 대응 전략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특히 지금까지 좋았던 업종보다는 향후 좋아질 수 있는 소위 실적 턴어라운드 업종의 매수를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은 전기전자, 음식료, 서비스 업종에 좀 관심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환율 하락 수혜주로 외국인들의 시선이 옮겨가고 있는데 그와 같은 업종과 종목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 이경민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 오전 8시 50분 서울경제TV 투자 손자병법이 개장 10분 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어제 우리 증시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프로그램 매물에 발목이 잡혔는데요. 그래도 2120선에서 안전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제 장에서는 조선주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 장중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고요. 특히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시총 3위 자리를 잠시 넘보기도 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어떤 업종, 종목이 강세를 보일지 어닝 시즌을 맞은 우리 증시에서 강세장을 펼칠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희가 분석을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5분의 전문가와 함께 투자 전략도 살펴보고요. 포트폴리오 내용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8시 50분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예, 계속해서 오늘의 대박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8시 19분이네요. 개장을 한 40분 정도 앞두고 구체적인 투자 전략자 보겠습니다. 먼저 김성현 대표님. 네. 코스피 정강 후약장이 계속되고 있는데 전약 후강으로 돌아설 때까지 기다려보자라는 말씀 네네. 어제 주셨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제가 우려했던 그런 부분 중에 한 가지가 일단은 그러니까 후반 장이 이제 약하게 좀 바뀌는 상황들이 좀 우리가 걱정할 부분이었는데 좀 차트 잠깐 보시면서 좀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부분과 또 동일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만 일단은 외국인들이 정말 점심시간 때 뭐를 잘 먹고 왔는지 점심시간만 지나면은 이렇게 상승세로 올려놓는 그런 장 흐름이 강세 흐름을 이제 강세장에서의 특징입니다. 그게 그렇게 나와줬었었는데요. 자, 지금 이제 이날부터죠. 이날부터 6일부터입니다. 4월 6일부터 정말 갑작스럽게 오후에 밀어버리는 현상들이 지금 나오고 있었어요. 자,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아침에 반짝 그 상승세로 갔다가 바로 그대로부터는 그냥 지속적으로 밀려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좀 나는데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30분봉 상에서의 그 60일 이동평균선을 올려놨던 부분까지도 지금 깨고 내려왔거든요. 그 전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올려놓고 선물 시장이 30선 아래에 있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또 이렇게 위협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도 낙관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제가 2100선도 한 번 더 위협받을 수 있는 위치에 그래서 한 2070포인트 뭐 이 정도까지도 좀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일단은 좀 마음을 좀 열어놓고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금통위 금리 결정이 오늘 있을 예정인데 우선은 그 동결적으로 좀 의견들이 많이 모여지고 있죠. 아무래도 그 금리 인상 속도가 사실 빠르게 전개됐을 때는 시장이 좀 충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뭐 전월세 그 대란이라는 부분과 또 가계부채가 800조 원이 넘어가는 상황에서의 그 금리 인상이 또 다시 한번 우리 서민들을 또 어렵게 만들 수 있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또 원화 강세의 흐름들을 이 정부에서 좀 용인하는 부분들도 없잖아 있었기 때문에 금리 인상까지는 좀 하지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부분들을 이제 저 역시도 좀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어제 시장에서 은행주와 그 보험주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밀렸죠. 자,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저도 동부화재를 추천을 드리면서 좀 이제 싸게 접근한다라는 생각으로 좀 접근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나름대로 좀 손절가를 폭넓게 좀 드렸는데도 거기를 좀 이탈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러나
하지만은 저는 포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 동부화재를 비롯한 이 보험주들은 저점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저점 매수를 들어가는 부분들을 좀 잡아낼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찌됐건 어제와 그제 그 상황에서 이 그 금융시장에서 보험주들과 은행주들이 밀렸는데, 그 부분이 뭡니까? 일단은 그 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밀렸고, 그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지금 반영됐다고 생각되면 금리가 동결돼버렸다, 이미 확정이 된 상태에서는 그게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다라는 부분이 있겠고, 또 만에 하나 기습 그 인상이 됐을 때, 물론 그 폭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상됐을 때는 오히려 야, 이거 상승해야 되겠구나 이제 생각이 당연히 들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를 한 번쯤은 잡아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인상이 된다 하더라도 그 폭은 크지 않을 것 같고, 또 시장의 충격은 그것 때문에 나타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국제 유가가 계속해서 그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시장에서는 또 한 2%대로 좀 하락하는 부분은 있었습니다만, 흐름 상황에서는 일단은 크게 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그 유가 상승의 수혜주라면 뭐가 있을까요? 유가 상승의 수혜주라면 네네. 물론 정유주가 좀 있지 않을까요? 네네. 또 예.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어떤 예. 것들이 있을까요? 자, 일단은 그 고유가 상황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은 나름대로 이 대체에너지 부분들도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건설주 역시 이 유가 상승에 따른 수혜주입니다. 언뜻 생각하기에 무슨 건설주가 그 유가 상승의 수혜주냐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지금 건설주들이 지금 수주의 어떤 영향 때문에 상당히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무엇보다도 지금 중동으로 고유가 상황, 말 맞다나 지금 기름은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게 똑같은 양을 사더라도 더 비싸게 사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중동으로 돈이 모이고 있습니다. 돈이 갖고 있으면 걔네들이 뭐 하겠어요? 그렇죠. 건설도 짓고 뭐 플랜트도 더 하면서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제 돈을 쓰는 부분들이 건설주 쪽에는 수혜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피해주로는 역시 항공주 어제 좀 흐름이 좋지 못했죠. 해운주 역시 피해주로 확인할 수 있겠고, 타이어나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도 원유 가격이 너무 상승을 하게 됐을 때는 원재료 가격이 너무 높아진다라는 부분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좀 피해주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이 나중에 가서는 오히려 그 제품 가격의 인상으로 가게 됐을 때는 또 그런 부분들은 또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도 좀 참고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시장의 그 어떤 상황과는 조금 별도의 떨어진 종목들을 여러분께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런 흐름 중에 한 가지로는 이 지주사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미 뭐 SK 같은 경우에도 지주사로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좀 급등을 보여줬고, LG라는 종목도 상당히 요즘 그 상승세가 좋죠. 자,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이 사실 지주사 하면은 이 종합 주가 지수와의 어떤 그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베타 계수 같은 경우도 1.26 정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종합 지수가 상승하고 나면 후발성으로 좀 후행하는 부분은 있지만 조금 더 상승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좀 참고를 해 보시면 좋겠고, 어찌됐건 그 종합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죠? 대부분의 이 자회사들을, 그러니까 지주사들이 자회사들을 갖고 있는데, 그 자회사들이 주가가 상승되고 그 부분들이 가치가 많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지주사들도 따라서 상승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지주사들의 상승세가 조금은 더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IFRS 부분이 다시 한번 부각되는 것,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오히려 자산 가치가 높아지겠죠. 자, 그런 부분들이 지주사의 흐름을 상당히 좋게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지주사에도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그 관심 종목으로 또 지주사 종목 한 종목을 갖고 나왔으니까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업종 얘기를 잠시 해보겠습니다. 어제장에서 가장 강했던 종목, 정유업종 그리고 조선주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좀 전에 저한테 유가 상승의 수혜주 어떤 것들 보시냐 하셨는데 조선주도 포함이 되더라고요. 기름을 파내는 장비를 만드는 업체, 드릴십을 만드는 업체가 또 조선주 아니겠습니까? 이제 조선주나 정유업체들이 오늘 장에서도 강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그럴 부분이 있겠지만은 아까 초반에 외국인들의 어떤 그 매도 동향을 말씀을 드리면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 물론
그 기관 같은 경우는 SK이노베이션을 또 가장 많이 순매수를 하는 형태는 좀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나 일단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에 나섰다라는 부분 때문에 강세로까지 이어가기는 힘들 것 같고요. 또 일단은 그 유가가 지금 2% 쪽으로 하락을 했죠. 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조선주들도 일단은 그 자리가 어느 정도는 단기적인 상승으로 인해서 차익 실현이 나올 만한 자리까지는 좀 왔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강세를 또 이어간다 하더라도 신규 진입을 한다거나 이러한 부분들은 반드시 조금 피했다가 좀 나가야 될 부분이라 좀 생각이 들고요. 정유주들의 상승세가 일단은 지속적으로 보았을 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올 수 있겠지만은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번에는 정태근 전무가 오늘장 전략 어떻게 짜시는지 얘기를 들어봐야 할 텐데요. 업종 얘기 듣기 이전에 오늘장 전망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5일선 이탈 여부를 체크해보자 하셨는데 네. 어제 좀 이탈이 됐었죠? 예. 전일 조금 하락폭이 확대가 되면서 좀 5일선을 이탈하지 않겠나 이런 흐름이 나왔었습니다. 아무래도 선물 쪽에서는 매수 위를 보여줬지만 현물 쪽에서는 17일 만에 매도로 돌아서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됐습니다. 하지만 장 마감하고 난 뒤에 확인을 해보니 현물 쪽 그리고 선물 쪽에서 동반적으로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은 말씀드리자면 가격 조정보다는 좀 기간 조정 쪽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밴드가 2100포인트에서 2150포인트로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방금 말씀드린 구간 속에서 어떻게 보면 50포인트 그렇게 크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 2% 정도 되는데 그런 기간 조정 쪽에서 조금 마무리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섣불리 조정에 대비를 해야 되겠지만은 섣불리 대응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좁은 밴드 속에서 기간 조정을 좀 거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추가 하락에 대한 걱정은 좀 하시지 마시고요. 그래서 2100포인트와 2150포인트에서 대응을 하시면서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에 조금 무게 중심을 두고 대응을 하시라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 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최근에 고점이지 않나 거기에 대한 논란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제가 조금은 안심을 좀 시켜드리려고 말씀드릴게요. 자, 항상 고점 그리고 저점에 대한 증후군을 볼 때 무엇을 보냐면 거래량을 봅니다. 자, 2007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2000포인트 고점 증후군이 왔을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했죠. 자, 그리고 2008년 바닥 892포인트까지 주봉상에서 892포인트까지 빠질 때 어땠죠?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보통 고점과 그리고 저점에서 어떤 징후가 나타나냐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거래량의 변화가 이렇게 확대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지금 2008년 정도 본다면은 1900포인트에서 2100포인트까지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라온 건 사실이지만 지금 현재 거래량을 한번 살펴본다면 그렇게 큰 변화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다른 것도 다 거시적인 부분도 같이 봐야 되겠지만은 차트상에서 말씀드린다면 거래량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큰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고점 논란이 일어난다면, 고점에 대한 징후군이 나타난다면 2007년과 그리고 2008년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거래량이 확대되는 모습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기간 조정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지만 기간 조정보다는 저는 기다리는 부분이 더 가격 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추세적으로 봤을 때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가격 한 2080포인트, 2060포인트까지 가격 조정을 보여준다면 다시 한번 신규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투자자분들 가격 조정이 나오더라도 절대 걱정하시지 마십시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런 차트를 보더라도 충분히 지금이 고점이다 저점이다 이런 부분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기간 조정에 대해 중점적으로 대비를 하면서 가격 조정이 만약에 나와준다면은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 전에 못 샀던 종목들 담을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거래량을 따져봤을 때 지수 고점에 대한 우려는 우리가 이제는 좀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업종을 보는 게 좋겠습니까? 매수 기회가 분명히 올 거다라는 말씀 좀 전에 해주셨었는데요. 예. 종목적으로 본다면 항상 모르겠습니다. 입에 발린 얘기인지 모르겠지만은 항상 저 같은 경우 IT 그리고 자동차 금융주 쪽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쪽 모멘텀도 중요하겠지만은 중국 쪽 모멘텀보다는 앞으로 글로벌 시장, 미국 쪽의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선진국 소비와 관련된 업종을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자동차 그리고 IT를 봐야 된다.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한 가지 특징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린다면 4월 8일까지 시장을 본다면은 외국인 쪽 매매 동향을 본다면은 삼성전자, 현대중공업, 포스코 그리고 신한지주 다 시총 상위 종목군들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들을 매수하면서 시장에 대한 대비를 했었지만 조금 특징적인 부분이 최근에 와서는 그 부분이 삼성전자 외에는 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전일 동향 한번 보신다면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LG, NHN, KB금융, 하나금융지주. 지금 현재 보시면은 KB금융, 하나금융지주가 상위 쪽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삼성전자 같은 실적도 전년 대비 34% 감소를 했지만 이 부분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바닥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IT 업종에서 삼성전자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실적이 지속이 아닌 바닥으로 인식을 한다면 이후에 IT 업종에 대한 매수세가 투입될 가능성이 크고 2분기 실적의 개선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상승세를 이끌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IT 업종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조금 그 매수 동향을 말씀드리면서 금융주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듯이 IT, 자동차, 금융 쪽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인데 이건 짧게 말씀드릴게요. 자,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수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마찬가지 보험주입니다. 제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한번 지켜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보험주가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수가 유입이 되지 않는다면은 동결적으로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당일날 가서 반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미리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은 동결적으로 예상을 하시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악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건설주와 은행주를 보시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은행주하고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 조달금리에 대한 부분이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보셔야하는 겁니다. 은행 같은 경우는 싼 조달금리를 가지고 와서 대출을 하는 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보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미국 실적 발표와 연동해가지고 외국인의 수급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도 시장이 키니까 꼭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관심 종목 들어야 할 차례인데요. 핵심만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CJ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예. 원화 강세에 따른 내수주 수혜가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회사들 CJ 제일제당 그리고 CJ ENM 같은 내수주들이 좀 비중이 높다라는 점, 그리고 자회사들의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는 부분들, 또 턴어라운드 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최근에 이제 상승세가 상당히 좋았었던 부분인데요. 자, 차트 흐름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추세의 저항 라인을 좀 강력하게 지금 최근에 돌파가 됐죠. 자, 그런 이후에 일단은 최근에 그 눌림목이 좀 나오고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단기 급등에 따른 좀 차익 실현도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이런 자리라면은 한 77,000원부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좀 동시호가 상황에서 딱 77,000원이네요. 자, 동시호가 상황에서 77,000원부터 75,000원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싸게 접근한다라는 생각으로 분할적으로만 매수하십시오. 오늘 당장 바로 안 올라갈 확률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싸게 매수하시고 옵션 만기일까지 이번 주 내내 지속적으로 매수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목표가는 85,000원 잡아드리고 손절가는 7만 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정태근 전문가 오늘의 관심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어제 종목을 말씀드리고 지금 잠을 못 자가지고 오늘은 조금 그에 대한 많이 보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종목은 코스맥스고요. 국내 2위 ODM 전문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중국 시장 확대에 대한 부분이 조금 반영이 될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바로 차트로 넘어가서 매수가 부분 그리고 수급 부분 간단하게 짚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적인 부분을 먼저 살펴보신다면 지금 현재 눌림목 구간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에서 투신의 매수가 상당히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추가 상승할 여력이 크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차트상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전일 같은 게 5일선을 확인하면서 위쪽으로 좀 올려주는 흐름입니다. 그렇다면은 매수가를 좀 짧게 잡았습니다. 11,700원에서 11,900원에 매수를 하시고요. 마찬가지로 손절가는 이 아래 꼬리인 11,300원에 대응을 하시고 제가 볼 때 12,500원까지는 추가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관심 종목만 말씀드릴게요. 휴맥스하고 TSM텍도 관심 종목으로 편입을 하셔가지고 그 전일 하락분에 대한 만회를 꼭 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전문가 함께 매매하신 분들은 손절가, 목표가, 매수가 꼭 적어 두셔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김성현 대표님. 네, 이번 주 흐름 자체가 좀 조정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만 그 부분이 크게 하락을 한다라기보다는 그동안의 급등에 따른 어떤 이격을 좁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어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정기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벚꽃축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좀 밖에 나가셔가지고 좀 기분 전환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태근 전문가는 예. 조금 전에 제가 그 거래량 차트를 보면서 거래량을 보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점 진국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 전혀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시장이 가는 대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5시 59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